지금부터 연표를 통해 배우는 한국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이제 기본으로 대비하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해서 각종 이제 난이도 있는 공무원 시험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도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별 흐름을 통해서 한국사 전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강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선사시대 편인데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편을 보도록 하죠. 자, 시기적으로 이제 언제 시작이냐? 자,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긴 한데, 하여튼 뭐 상한선은 저희 나라 우리 민족이 70만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 또는 지금이 이제 서기 2000년대니까 2000을 더해서 즉 BC 8000년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는 어떤 유물을 사용했느냐? 구석기 시대는 돌과 돌을 타격을 해서 떼어내서 석기를 사용했죠.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이것을 좀 더 정교하게 가는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뗀석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바로 주먹도끼가 있죠. 자, 주먹도끼는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쓰는 어떤 만능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도 집게라든지 뭐 팔매돌 이런 거 던지는 거 이런 것 등은 이제 사냥 용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주먹도끼가 이제 다른 가지 용도로 더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글개라든지 밀개는 이것은 이제 그 조리 도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집게, 뭐 주먹도끼 쪽으로 이제 발전한다는 뭐 그러한 집게 문화에서 후반기에 가면은 이제 승배 지르기라고 해서 이음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창의 앞부분과 같은 것이죠. 날과 같은 것이죠. 창과 같이 생긴 이제 승배 지르기 이런 것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구석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놓고 본다면 이제 전중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기에는 이제 큰 석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돌에서 이제 떼어낸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격지라고 하는데, 이제 격지를 이제 잔손질해서 이제 점차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마지막 후반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 쇠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쇠기를 대서 여러 개 같은 형태 돌날 격지라고 그러죠. 예, 블레이드 이것을 이제 만들게 정도까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이제 간석기인데, 간석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갈돌과 갈판을 놓고서 이제 갈았겠죠. 뭐 도토리 같은 거 갈아 먹는다든지. 그 외에는 이제 간석기들이 대부분 이제 돌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돌괭이라든지 돌삽이라든지 뭐 돌보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농기구가 되는 것이죠. 농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때.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석기 시대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는데, 자, 이 도구는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의복을 제작했다는 거, 그리고 원시적이나마 수공업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기, 음식을 저장하는 토기를 볼 때 구석기 시대는
토끼가 없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이르면 이제 농경이 시작이 되고 하면서 이제 토끼가 처음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토끼가 뭐냐?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끼가 바로 빗살무늬 토끼죠. 예. 근데 이것보다 더 앞서서 나온 토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이른 민무늬 토끼. 민무늬라는 건 무늬가 없다는 소리죠. 또는 덧무늬 토끼. 근데 참고로 덧무늬 토끼는 신석기지만 덧띠 토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철기 시대의 토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빈문 토끼라고도 불리우는 눌러 찍기 무늬 토끼, 눌러 찍기 무늬 토끼, 아빈문 토끼라고 불리는 이런 토끼들이 빗살 무늬 토끼보다 먼저 나타난 그러한 토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적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구석기인들은 주로 이제 그 사냥 채집을 위해서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거주 형태는 이제 동굴이 제일 많고 뭐 그 외에도 강가의 막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위 그늘 이런 데서도 이제 거주를 하였습니다. 자, 신석기인들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시기별로 나눠본다면 전기, 중기, 이제 후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전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에 보면 이제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남한에서는 이제 경기 연천에 보면은 이제 전곡리 유적이 있죠. 이 전곡리 유적지는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이 아슈리안 주먹도끼가 출토됐다는 그러한 큰 특징이 있죠. 그 이전에는 이 동아시아에는 아슈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는다. 찌개 문화권이었다. 근데 이것이 다량 출토되면서 이 학설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충북 단양에 보면은 이제 금굴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그냥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구석기 유적지.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주로 이제 평양, 충북 쪽에 많이 나오는데, 자, 평양에 보면은 이제 그 역포리에 보면은 유적지가 있는데, 이 청양 역포리 유적지에는 이제 그 역포리 인골이 나왔습니다. 예. 또 이제 그 평남 또 덕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승리산에서 승리산이라고 불리는 이제 인골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이제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충북 단양 수양계부터는 이제 후기로 이제 접어들고요. 여기 두 군데 이제 중기 후속기로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인골이 나온 두 군데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후기에는 이제 충북 단양 수양계라든지 또 한북 웅기가 있죠. 제일 북쪽에 보면 부포리 유적지라든지 그 다음에 평양에 보면은 이제 또 중기에 역포리 이어서 이제 만달리 유적지가 있는데 이 만달리 유적지에서도 이제 인골이 또 나왔고요. 북한 쪽 그 중기 후기 유적지는 이제 인골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남한 최초의 인골이 발견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충북 청원, 청주 근처에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나온 이른바
흥수아이라는 이제 인골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충북 또 단양에 보면은 이제 상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또 인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기 후기 유적지에 가면은 이제 네안데르탈인 계통의 그러한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예, 인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도 빌레머 동굴이라 가지고 후기 유적지가 또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등이 많이 나왔는데 유적지에서 이제 특별히 좀 꼭 알아둘 것은 경기 연천 전곡리 아슈리안 주목도끼에 관한 것과 인골이 나오는 뭐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뭐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신석기인들은 강가나 바닷가 쪽에서 이제 정착생활 하면서 움집을 지었는데 음, 땅을 이제 깊이 좀 파고요.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원형에 가까운 이제 장방형 그런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방 시설인 화덕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이제 한 3, 4인 정도 소규모 가족들이 있을 만한 것이 되겠고요. 자, 유적지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어, 이제 그 신석기 유적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주 한경면 고산리 유적지가 이제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이제 고성이 있죠. 북쪽에 보면 강원도 고성 이제 문암리 유적지에서는 어떤 특징이냐면 농사를 지은 그런 흔적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밭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강원도 양양에 보면은 오산리 유적이 있는데 이 원형에 가까운 그런 움집 그 터가 그 사진 자료로 이제 교과서에 실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신석교육지는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에 이제 자주 언급이 되죠. 서울 하면은 암사동 유적지가 유명하고요. 강동구에 보면 자, 그 다음에 부산에는 이제 동삼동 유적지가 유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석기 유적지 중에 이제 그 타나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황해도 봉산군 있죠. 봉산 탈출 유명한 황해도 봉산 예, 집탐리 유적이라든지 경남 김해 수가리 유적이라든지 이런 유적에서 이제 탄화된 이제 좁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탄화된 좁쌀 이런 걸 통해서 농경이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이제 경제는 이제 식생활부터 이제 본다면 구석기인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뭐 사냥을 한다든지 식물을 채집한다든지 어로를 물고기 잡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동 생활이 나오고 앞서 정리했겠지만 거기에 맞는 거정지는 동굴이나 막집 같은 게 나타나고요. 자, 신석기인들은 처음에는 이제 사냥 어로 같은 것을 하다가 후반기에 가면은 농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뭐 아직 쌀은 나오지 않고요. 잡곡류인 뭐 조, 피, 수수 이런 것 등을 이제 재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사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구석기인들은 이제 뭐 사냥을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떼거지로 살고죠. 무리 사회가 되고 혼인 형태도 이제 뭐 이제 군혼이라 가지고 뭐 1대1 대응이 아니라 막 복잡하게 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리 사회이고 어떤 협업을 위한 그러한 곳이고 그래서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뭐 가족 뭐 그런 개념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사냥 채집 이런 거면 의존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골고루 부가 돌아가 저기 어 이제 생산력이 낮다 보니까 서로 힘을 합쳐야 되니까 협업 위주의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는 공평하게 분별하는 이제 평등 사회. 다만 이제 어 이러한 이제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존중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 노인들이 되는데, 노인들이 뭐 지배층이 된다 이런 건 생각하기 힘들고요. 하여튼 평등 사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석기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발전을 했어요. 무리 사회에서 그나마 이제 혼인 형태가 1대1 대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핏줄끼리 이제 모여 살게 되죠. 시족 사회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같은 핏줄 가족 내에서는 이제 결혼하지 않겠죠. 배우자를 다른 시족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조기혼이 나타나고, 또 시족과 시족이 결합을 해서 좀 더 큰 규모의 부족 사회로 도저히 발전하게 됩니다. 아직 뭐 국가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생산력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석기 시대까지는 이제 평등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과 예술인데, 신앙,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형상화하면 그게 이제 예술이 되는 것이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 구석기 유적지를 보면은 공주 석장이라든지 단양 수양계의 유적지에 보면은 골이라든지 물고기 조각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로의 풍성함을 비는 어떤 주술적 의미가 이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이라든지 단양 수양계 유적. 참 제가 지금 설명이 하나 빠졌네요.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전중 후기 모두 그 유물이 나온 그러한 좀 특징이 있는 그러한 남한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인들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1년을 단위로 해서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인간의 어떤 한계성과 자연의 어떤 위대성 이런 것을 느끼면서 초자연적인 것을 이제 숭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부터 원시적인 이제 종교관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만물 속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정령 숭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 토테미즘. 그 다음에 인간계와 초자연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샤먼, 무당이죠. 이것의 존재를 중시하는 샤머니즘. 예. 조상의 은덕에 대해서 감사하는 뭐 조상 숭배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때는 이제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치장을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통 그런 치장품을 칠해거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조개 껍데기로 가면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칠해거리 일종의 이제 펜던트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이제 뭐 얼굴, 예. 구워가지고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 이제 중석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냥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는데,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의 어떤 중간적 단계, 과도적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중석기라는 것이 전 세계라든지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좀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시기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보면 약 1만 년 전 전후가 되겠죠. 마지막 빙기가 끝나는 그 시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적지에는 어떤 곳이 있느냐? 경남 이제 통영이 있죠. 통영에
상로대도라는데 그 폐총이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경남 거창에 보면은 인분리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홍천에 보면은 하화계리 유적이 대표적인 그런 중석기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떠한 유물들이 나타나느냐? 중석기 시대를 유물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잔석기와 이음 도구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빙기가 끝나면서 날씨가 풀리면서 여우라든지 토끼 같은 작고 빠른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사냥하려면은 이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활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톱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석기를 이제 자잘하게 갈아서 정교하게 만든 잔석기와 이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도구, 이게 바로 이제 이음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생활은 뭐 구석기 시대와 비슷하다는 거. 뭐 신석기 시대도 초반기까지만 해도 뭐 구석기랑 별 차이가 없었죠. 뭐 사냥, 채집, 뭐 이것은 뭐 기본이 되는 것이고, 예, 뭐 어로 물고기 잡아먹고 뭐 이런 것 등은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초기까지 다 같습니다. 신석기 후반에 가서야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까지의 선사시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